네, 우선 그 제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30분 정도 제가 여기 보이시는 LLM 운영 레드햇으로 완성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기 써 있기에는 저희 회사 제품이 좀 써 있긴 한데 저희 회사 소개는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기술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 제가 있는 팀이 이제 오픈시프트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 팀인데 네, 그 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그 레드햇 AI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LLM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효율적인 LLM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인퍼런스, 그 추론이라고 하는 용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레드햇 AI에 대한 얘기를 약 한 3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레드햇은 뭐 리눅스라든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회사 아닌가요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레드햇은 이제 쿠버네티스도 잘 하지만 오픈 소스 AI 회사라고 하는 부분을 네, 서두에 답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주제하고 조금 상관없을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 오픈 인프라 데이를 좀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장표를 좀 제일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오픈 인프라 데이가 처음에 시작을 11년 전인 2014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행을 할 때 오픈 스택 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오픈 스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네, 저희 레드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픈 인프라 데이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첫 좌표로 넣어봤고, 그 저희 회사는 처음에 이제 나사하고 락스페이스에서 2010년도에 오픈 스택을 출시한 이후에 요 SX라고 하는 리리즈 버전을 가지고 처음 이제 오픈 스택에 기여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현재 이 표를 보시면 이 표가 네, 스택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커밋을 많이 했냐라고 나타내는 표인데 보시면은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혹시 여기 불을 끌 수는 없나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커밋을 하고 있고 약 20%의 커밋을 하고 있는 여전히 오픈 스택 커뮤니티에서 레드햇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오픈 스택 쪽에 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오픈 스택의 차세대 아키텍처로 오픈 스택의 컨트롤 플레인만 파드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레드햇 오픈 스택 서비스 온 오픈 시프트라고 하는 저희가 줄여가지고 로소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 로소를 고객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이 로소라고 하는 제품이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작년 오늘 8월 26일 날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레드햇이 AI 회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2015년도부터 오픈소스 AI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오픈소스 AI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걸 레드햇이 주도하는 커뮤니티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스팍이라든가 셀던, 뭐 아르곤 CD,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네, 카프카도 있고요. 이런 그 도구들을 종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그 오픈시프트죠.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기반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쿠베플로우는 잘 아실 겁니다. 2017년도에 구글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텐서플로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 뭐 모델 파이프라인, 뭐 튜닝, 뭐 서빙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쿠베플로우라고 하는 오픈 소스 도구가 있는데 이걸 레드햇도 저희가 쿠베플로우를 보통 이제 MLOps 솔루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드햇도 MLOps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저희 오픈 데이터 허브도 쿠베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오픈시프트 AI라고 하는 저희 제품에도 이런 쿠베플로우의 구성 요소를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정한 오픈소스 AI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퍼런스 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작년에 뉴럴 매직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추론 인퍼런스 엔진의 강자 뉴럴 매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추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VLL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인퍼런스 엔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VLL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탑 컨트리뷰터로서 유명한 회사이고, 잠깐 뉴럴 매직 쪽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뉴럴 매직은 2018년도에 MIT에서 스핀아웃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 레드햇으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딥러닝 기반으로 만든 모델들을 이게 GPU로 돌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CPU 추론하는 컴파일러 쪽을 많이 개발을 하다가 저희가 2022년 말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LLM이 곽광을 받고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LLM도 이제 덩달아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가 LLM의 GPU 추론으로 개발 역량을 바꿔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VLLM의 탑 컨트리뷰터로서 현재 해당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LLM에 대한 커뮤니티 기여도를 잠깐 보시면 VLLM은 UC 버클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이게 커밋 개수인데 UC 버클리만큼 뉴럴 매직이나 레드햇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인퍼런스 쪽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인퍼런싱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 모델 자체를 이 인퍼런스 런타임이 이 모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모델을 뭐 잘 맞는 포맷으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은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할 때 잘 맞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뉴럴 매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압축화 도구들 아니면은 양자화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압축 알고리즘, 뭐 GPT-Q라든가 뭐 스파스 GPT라든가 뭐 스무스 퀀타이제이션 같은 것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LLM을 컴프레셔하는 이런 도구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화를 시키면 실제 VLLM에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LLM 모델들, 뭐 라마라든가 QN이라든가 젬마, 뭐 미스트랄, 뭐 딥식, 파이 같은 이런 다양한 유명한 오픈소스 LLM 모델들에 대해서 VLLM이 가지고 있는 LLM 컴프레셔로 최적화시켜서 이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간의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해서 이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오픈소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VLLM의 핵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VLLM을 오픈소스에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VLLM 미더블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번 주 화요일이니까는 8월 19일 19일 맞는 거 같네요. 19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그 VLLM 미더블 진행했고, 진행은 아마 리벨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리벨리온은 이제 NPU,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만드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랑 같이 조인트로 해가지고 또 참여한 커뮤니티가 이제 파이터치 유저 그룹도 같이 참여를 했어서 이 VLLM 미더블이 성공적으로 약 한 150분 정도가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이 미더블 하자마자 하루 만에 다 참석 인원들이 꽉 채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쪽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뉴럴 매직 인수한 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 AI의 퍼스트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픈 소스의 파워,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 AI 쪽에 대한 그 믿음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픈 소스 AI 쪽의 퍼스트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10월에 챗 GPT가 나오면서 정말 이제 세상은
뭐 LLM, 그 생성형 AI의 세상은 다 바뀔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오픈소스 AI 진영에서는 정말 따라갈 엄두를 못 냈었죠. 왜냐면은 뭐 챗 GPT 같은 이런 초거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초거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제 메타는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당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지 않았었고 아무튼 이렇게 좀 그 정말 큰 이런 빅테크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소스 AI 진영에서도 이제 기술을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점차 거의 클로즈드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 좋은 이런 LLM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올해 초에는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오픈 AI의 GPT 뭐 4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하는 데만 뭐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추론하는 데는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할 텐데 뭐 딥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것들을 뭐 스트레치로부터 훈련하려면 약 수백 개의 뭐 GPU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이를 양자하고 압축화시키면 정말 수십 개, 수개의 GPU만으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소스 AI 이제 다 이런 건 오픈소스 AI죠. 그래서 오픈소스 AI를 가지고 우리 또 LLM 퀄리티 좋은 LLM으로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까지 수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가 클로즈드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의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GPT-4 수준만큼 약 한 2년 후에 라마 쪽에서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는 LLM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떠오르는 아키텍처가 이런 오픈소스 LLM 모델들을 온프렘,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온프렘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 이유는 온프렘에서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온프렘 기반으로 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해방될 수 있고 맞춤화 형태로 모델을 튜닝할 수 있고 또한 뭐 레이트 리밋이라든가 뭐 API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도 없을 수 있고요. 또 완벽한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트렌드는 온프레미스 내에서 오픈소스 LLM 모델을 서빙하는 게 트렌드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건 바로 오픈소스 AI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인퍼런싱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분들 두 분이 이게 이제 팟캐스트고 이게 BG2 팟캐스트라고 합니다. 이 BG2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분 벤처 투자자들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분은 빌 걸리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브래드 거스트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우버로 성공을 하셨고 이분은 메타의 초기 투자자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이 뭐 잘 아시는 젠슨 황을 만나서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 팟캐스트에서 젠슨 황은 이제 엔비디아 자랑을 많이 했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제 뭐 GPU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뭐 마켓 메이커고 이런 혁신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AI 세계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AI 세계는 훈련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추론 단계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빌리언 10억이죠. 수십억 번 이상으로 이 인퍼런싱의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인퍼런스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레드햇이 이제 뉴럴 매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것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본격적으로 효율적인 LLM 운영, 인퍼런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추론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어떤 뭐 AI 앱 이런 데서 프롬프트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인풋을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되면 뭐 인퍼런싱 서버에 이제 올라와 있는 모델이 앤서를 처리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보내는 게 이제 저희가 추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추론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부분은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게 이 추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추론의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 바로
추론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GPU 리소스를 사용하고 다 비용이기 때문에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리소스, GPU 리소스들을 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이 이런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최적화함으로써 네, 기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퍼런싱 같은 경우가 메모리 효율화라든가 최적화가 힘든 이유는 사실 훈련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그 주기를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인퍼런싱 같은 경우는 뭐 상시로 사용자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인퍼런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GPU 아키텍처를 잘 설계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단계 인퍼런싱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델도 인퍼런싱 런타임에다가 최적화된 포맷과 최적화된 방식으로 뭐 양자화라든가 압축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들이 뭐 정해진 날짜에 릴리즈가 되는 게 아니고 릴리즈도 지연돼서 어떤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못 써서 또 뭐 이노베이션 쪽에 그 속도 저하라는 부분도 있고, 뭐 비효율적인 GPU 사용 때문에 비용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론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이라든가 이 추론의 분산 기술이 왜 중요하냐라는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엔비디아 뭐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작년에 했던 엔비디아 GTC에서 이제 젠슨 왕이 또 얘기를 했던 건데요. 불과 저희가 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모델 사이즈가 뭐 모델 파라미터가 보시면은 이게 한 5천만 개인가요? 네, 5천만 개의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GPU V100 기준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초거대 모델들 정말 네, 1800밀리언이니까 1조 8천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GPU 최신 모델인 네, B200 메모리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은 반드시 이제 분산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인퍼런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최신 GPU에 비해서 너무 모델들이 거대해졌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네, 멀티 분산 인퍼런싱을 해야겠지만 어떤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분산 처리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네, 부분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이런 추론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추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인퍼런스 런타임, 지금 저는 이제 VLLM 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VLLM에 모델을 맞춰서 최적화해야 된다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셨겠지만 정말 초거대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GPU만으로는 네, 인퍼런싱을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병렬 처리, 훈련이든 추론이든 마찬가지 모델 병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분산 추론을 통해서 대규모 환경에서 어떻게 이를 스케일인,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모델 패럴렐리즘, 모델 병렬화라든가 LLMD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모델의 정확도를 뭐 손상시키지 않고 경량화해서 모델을 실행 인퍼런싱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뭐 GPU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 잠깐 보셨던 LLM 컴프레셔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인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VLLM에 뭐 튜닝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이제 모델 패러렐리즘 방식, 뭐 텐서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자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압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추론 지원 도구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VLLM을 저희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VLLM을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모델의 정확도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모델을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린 알고리즘 여러 가지, 뭐 GPTQ, 네, 뭐 이건 이제 그 저장 밀도, 네, int4나 int8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 아니면은 뭐 스파스 GPT라고 해서 이제 프러닝 기술이죠. 네, 관계성이 별로 없는 웨이트를 0으로 만들어서 하는 가지치기 기법.
스무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손상시켜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모델이든 체크 포인트로 변환해서 이렇게 VLLM 기반으로 해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만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들, 뭐 오토 모델 같은 이제 모델 로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잘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모델의 뭐 세이프 텐서스라고 하는 이런 포맷도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네,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분산 훈련 또 분산 이제 추론을 위해서 만든 엑셀러레이트 프레임 이런 네, 라이브러리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VLLM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건 사실 VLLM은 이쪽이고 이 VLLM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레드 AI 인퍼런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LLM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또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VLLM은 네, 여러 버추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이긴 한데 대규모 언어 모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은 그 딥러닝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쪽의 텐서RT가 가장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런 LLM 모델 같은 경우에 인퍼런싱은 VLLM 같은 정말 LLM에 최적화된 이런 VLLM이 특허를 받은 기술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페이지드 어텐션, 뭐 컨티뉴어스 벤치, 뭐 네, 배치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언어 모델만큼은 이런 VLLM이 훨씬 뛰어나다. 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잠깐 그 엔비디아 스택하고 VLLM 성능 비교를 한 건데 사실은 보면은 약간 뭐 텐서RT LLM이 조금 뭐 레이턴시가 낮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VLLM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VLLM이 이런 효율적인 성능을 내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지만 컨티뉴어스 배칭이랑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컨티뉴어스 배칭 같은 경우는 LLM에서 이제 인퍼런싱을 할 때 뭐 이런 뭐 스태틱 벤칭이라든가 뭐 다이나믹 뭐 배칭 같은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처리를 다 끝내야지만이 다음에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VLLM이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이제 컨티뉴어스 배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해당 작업이 진행이 되다가도 뭔가 새로운 배치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렇게 토큰들을 처리하는 이런 저장 단위들이 블록이 아니라 블록보다 작은 이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배칭도 가능하고 이 페이지드 어텐션이 다른 런타임 인퍼런스 런타임에 비해서 VLLM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성능을 내고 있는 이 VLLM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 입력 토큰 단위로 자르고 이제 셀프 어텐션 서로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셀프 어텐션을 이제 키와 밸류 형태의 벡터로 바꿔서 여기 KV 캐시라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단위를 이제 블락이 아니라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일관된 단위로 저장을 해서 실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모리 뭐 단편화라든가 네, 오버 레저베이션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VLLM의 장점이고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기술적인 얘기를 네, 많이 못 드리겠네요. 실제로 그 이외에 뭐 컨티뉴어스 배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페이지들 어텐션 이외에도 저희 이제 VLLM에 적용돼 있는 게 뭐 프리픽스 캐싱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프롬프트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 프리픽스 캐싱 영역에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네, 프리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KV 캐시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코딩 단계에서는 이거는 FP8로 네, 이제 네, 페이지가 단위가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은 사실 VLLM은 제가 이제 VLLM을 쓰게 되면 그냥 써도 뭐 다른 엔진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이거를 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튜닝하면 더 빠르게 되고 이거 튜닝한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도 이제 하드웨어별 GPU 모델별로 그대로 써도 성능이 나오지만 실제로 튜닝을 하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뭐 초당 리퀘스트도 약 40% 향상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GPU 모델별로도 튜닝을 하게 되면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델 추론 향상을 위해서 아까 이제 모델 사이즈들 보셨기 때문에 하나의 GPU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을 할 때도 대형 모델을 여러 GPU에 나눠 가지고
네,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뭐 패러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모델 패러렐리즘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 GPU에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뭐 레이어의 텐서들을 GPU별로 이렇게 나누는 뭐 텐서 병렬화, 뭐 각각 이제 레이어별로 인풋 레이어부터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까지 나눠서 각각 GPU별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많은 뭐 MOE 모델들, 네, 믹스 오브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 모델들을 각각의 GPU에다 넣고 토큰을 이제 네, 분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모델을 다 동일한 모델들을 넣고 데이터만 쪼개서 이제 분산 처리하고 이거를 싱크를 맞추는 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네, 모델 패러렐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GPU로 감당할 수 없는 모델들이 여러 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VLLM이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LLMD라고 해가지고 지금 레드햇이 이제 파운딩 컨트리뷰터로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예전엔 정말 분산 훈련, 분산 추론 이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단순히 그 하나의 뭐 서버 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클러스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클러스터 이제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인퍼런스 게이트웨이에서 받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뭐 GPU 뭐 모델별로 뭐 인퍼런스 스케줄러를 둬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스케일 있는 스케일 아웃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뭐 베리언트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뭐 프리픽스 캐시라든가 KV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의 네, 또 영역으로 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LLMD라고 하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관심 있고,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이제 모노리스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요거 이제 실험 환경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각각의 이제 라마 4 모델에다가 뭐 텐서 병렬화를 2로 주고 레플리카 2에서 4로 해서 이렇게 뭐 서비스 레벨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LLMD가 성능이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네, 그 분산 추론 같은 거를 고민하실 때 아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양자 부분이고, 양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뭐 컴프레션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디지털 신호의 정밀도를 낮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24비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뭐 정말 단순하게 완전 거칠게 표현하면은 뭐 3비트짜리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정밀도를 맞춰 가지고 연산 효율을 높이는 게 양자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네, 양자는 뭐 웨이트도 양자할 수 있고 액티베이션도 할 수 있고 KV 캐시도 양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성능 로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네, 모델이 효율적인 GPU 리소스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들은 FP8로 해가지고 양자된 거구나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다고 하는 레드 인퍼런스 서버에 제공해드린다고 하는 LLM 컴프레셔를 가지고 이렇게 양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라마 3.1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양자화를 요 70bit짜리를 FP8로 해가지고 양자를 시켜서 보면 실제 모델 사이즈는 뭐 네, LLM보다는 스몰 LLM보다는 크지만 LLM 뭐 70bit짜리에 비해서는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대신 정확도는 거의 뭐 네, LLM 수준이고요. 그 속도도 네, 스몰 LLM 뭐 8bit짜리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그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지원 도구고요. 이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저희가 이미 그 이렇게 유명한 LLM 이런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VLM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모델을 저희 모델 허브, 허깅페이스 안에 있는 모델 허브에 제공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LLM 성능 측정을 위한 가이드 LLM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서 뭐 추론 성능, 품질 정확도, 시스템 인프라, 비용 지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장표고요. 네, 양이 좀 많았는데 네, 제가 말을 좀 더 빨리 할 걸 그랬네요. 네, 30분이 금방 지나갔고, 어쨌든 LLM 운영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효과적인 LLM 추론 속도 향상, 모델 압축, 추론전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레드햇 인퍼런스 서버라고 하는 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레드햇은 오픈소스 AI 여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오픈소스 AI 여정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여정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